반갑습니다. 모 석세스데이 김수용입니다. 오늘 나이 꿈 나이 인생 7번째 시간이죠. 책 챕터는 스텝 6. 6번째 소제목은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라는 제목이고요. 내용들은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주로 이제 회사라든가 어떤 사회 활동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좀 많이 되어져 있죠. 이 책이 아무래도 싱크 앤 그로우 리치라는 어떤 그런 부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집중해서 나와져 있는데 다른 영역에서도 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죠. 이런 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기 책 챕터에서 그 인용 문구가 나와 있죠. 책 제목 뒤에 바로 넘기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소망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이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구체적으로만 자세히 쓰면 그게 구체적인가? 거기에 대한 이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기 전에는 다 좀 잘 모르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필요한 인재를 되도록 많이 모은다. 이 협력사들과 힘을 빌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잭켄필드가 얘기를 하는데 잭켄필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잭켄필드가 이제 그 코카콜라 그 CEO에게 얘기를 하면서 CEO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CEO가 했던 얘기를 인용을 해서 또 잭켄필드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Success is team sports라는 겁니다. 팀 스포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마스터마인드 특히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설명할 때 정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설명을 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협력자들에게 힘을 빌리기 전에 그들의 협력에 대해 어떤 보답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 둔다. 어떤 대가도 구하지 않고 전면적인 협력을 해줄 사람은 없다. 또 현명한 사람이라면 보답의 준비도 하지 않고 타인에게 협력을 청하지 않을 것이다. 단 그 보답이 반드시 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당연한 얘기죠. 어떤 그 상대방이 또는 이제 사람이 그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뭐 돈이든 재정적인 영역이든 어떤 뭐 인간적인 영역이든 어떤 뭐 명예적인 영역이든 어떠한 무슨 뭐 기여하는 영역이든 간에 셋째, 협력자들과 적어도 주 2회 되도록 자주 만난다. 계획이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는 끝까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한다. 넷째, 협력자들과 서로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은 계획을 세울 때 가져야 할 기본 자세다 해가지고 기본 자세들에 대한 내용들 이전에 앞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나와져 있고요. 다른 사람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부를 구축할 만한 경험이나 재능,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다. 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과 협력자들의 힘이 능숙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때에도 협력자들의 검토와 승인을 얻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또 이제 그 소제목이 실패는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패에 대한 내용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많이 읽었잖아요. 145페이지에 제임스 제이 힐은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려 했으나 자금 마련에 시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워 그 실패를 역전시켰다. 헨리 포드는 창업 당시뿐만 아니라 상당한 실업가가 되어서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커다란 실패를 여러 번 맛보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짜냄으로써 최후에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거대한 부를 구축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승리의 일시적인 패배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일시적인 패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부를 쌓을 수 있는 일은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 성공하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단순히 단념해 버린다면 당신은 단순한 중단자가 되어 버린다. 중단하는 자는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한다. 반면에 승리하는 자는 결코 중단한 일이 없다. 이 말을 정성스럽게 종이에 써서 침실 벽이나 화장실 안, 식탁이나 사무실 벽에 붙여놓길 바란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더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리더십 부분에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내용이고 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 3권에서 데일 카네기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여섯 번째 부분이에요. 보수 이상의 일을 하는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직책의 사람들에게 모든 분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보수 이상의 일을 하는 습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뭐 주인의식이 있고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시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결국에는 이 보수 이상의 일하는 습관,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보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자의 눈에 띄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뭐 거래처든지 고객이든지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뭐 직책이 될 수도 있고 더 어떠한 혜택, 인센티브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더의 실패하는 10가지 원인에 되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실. 그래서 쉽게 이쪽으로 가기 쉽죠. 첫 번째, 정밀한 사고나 계획의 부족. 당연하죠. 두 번째, 하찮고 번거로운 일은 하기 싫어하는 것. 당연하죠. 다 싫어하죠. 가장 위대한 인간이란 어떤 일에서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어쩌고저쩌고 쭉 설명을 하고 있죠. 행동보다 지식을 내세우는 것. 참 이거 당연하죠. 말만 앞세우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만. 지식만 내세우는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 외국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세상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직 당신이 행동하는 것에만 반응을 한다. 또는 행동하는 것에 보답을 한다. 리워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격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격언이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뭐 인터넷상에서도 키보드 워리어라 그러잖아요. 키보드 워리어. 뭐 키보드로 싸운다는 얘기죠. 워리어가 이제 뭐 전사 뭐 그런 거잖아요. 키보드 전사라는 거죠. 키보드 전사. 키보드만 앞세운다는 거죠. 제가 SNS도 보면은 진짜 키보드 워리어들 정말 많죠. 행동이 없죠. 부하의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본능입니다. 그리고 상상력의 부족. 그리고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 과격한 성격. 그 다음에 성의 부족. 성의가 없다는 거죠. 특권 남용. 직위와 신분 과시. 이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알리는 방법.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전부 다 구체적인 계획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력, 경험, 신원 보증 이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적어 놓냐는 거죠. 어떤 여기 자기소개서를 예를 들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학력과 경험과 신원 보증을 어떻게 넣는가. 학력은 간결하게 넣는 거죠. 하지만 경험은 상세하게 넣습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직접, 희망하는 직종과 비슷한 게 있으면 아주 자세하게 넣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희망하는 직위를 명확히 써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어떠한 자리라는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비굴해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태도는 믿음을 잃을 뿐이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비굴해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재능 특기 자격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 관련 있는 직종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수습사원으로 채용할 것을 제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일을 잘해낼 자신이 있다. 시험 채용 기간이 1개월이 끝나면 반드시 채용될 전망이 서 있어야 된다. 셋째, 반드시 취직하고 말게 되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 회사에 관한 지식. 이 부분 저는 당연히 이걸 자기소개서에 넣는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리고 당연히 그걸 넣는데 이걸 관심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자기소개서에 이런 걸 안 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자기소개서의 표지에는 별도로 상대의 회사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당연한 겁니다. 회사 이름을 넣지 않으면 어디에나 제출할 수 있는, 어디서나 다 돌리는 그런 자기소개서 생각을 하죠. 우수한 영업사원은 반드시 복장에 신경을 쓴다. 첫인상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 복장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 상태라든가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격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직업을 받는 방법. 원하는 직업이 왜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 확실히 바라고 있는 일을 확실히 생기는 거죠. 돈만 생기면 어떤 일이 좋다는 사람에게 결코 돈 되는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희망하는 일이 없으면 스스로 창업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 창업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든지 주세요라는 소극적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다. 이거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사람들이 빠뜨리는 부분만 좀 캐치를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망 직종을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공들여 가지고 쓴다는 거죠. 실행 가능하게 제대로 목표 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취직을 한다라는 어떤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쪽 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고 저쪽 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안 뽑는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직장 생활을 8년에서 9년 가까이 했잖아요. 8년 넘고 9년 가까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죠. 뭐 수십 년씩 직장 생활 하는 분들 계시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전에는 노동자 입장이었고 노사 이렇게 있잖아요. 노동자고 지금은 사용자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뭐 친구들도 한마디씩 하죠. 친구들도 뭐 저한테 할 때, 내가 뭐 이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니네 회사 갈게. 그런 사람 안 뽑죠. 저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 안 뽑는다. 그러니까 뭐 니를 뽑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안 되면 저기야 할게. 돈을 위해서 취업한다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도 뽑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용자일 때 그런 직원을 뽑을 것인가?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내가 이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서 온다는 그런 사람들만을 뽑는 거죠. 뭐 동기는 당연히 돈인 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이 직장에서 뭔가를 내가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 무슨 직위를 하고 있고 돈을 이 직장에서 얼마를 받고 내가 그리고 당신 직장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를 당신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 회사에 이러한 점이 마음에 들고 내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당신 회사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런 목적의식을 제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죠. 그래? 그럼 내가 당신한테 이러한 조건을 내가 주고 당신이 이렇게 채용을 할게 라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저도 자기소개서 썼을 때 그렇게 쓰고 면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 명확한 걸 했을 경우에 이제 취직이 되는 거죠. 취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취업이 어렵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죄송한 얘기. 뭐 그렇게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 되겠지만 저는 취업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회사들 골라서 갔고요. 죄송합니다. 자랑인가요? 골라서 갔고, 음, 골라서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했었던 그 회사와 근무하기 또 전에 지원했을 때의 그런 그 지원사 마음가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은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쭉쭉쭉쭉 제가 뒤에 넘어가 보면 172페이지에 나옵니다. 자신의 가치에 모르고 어리석음을 드러내버린 젊은이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는 유명한 회사에 취직하려고 지원했다. 면접을 보던 경영진은 그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받은 터라 어느 정도의 보수를 기대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특별한 보수를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목표 의식의 결여를 여실히 나타내는 태도다. 경영진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일주일간 수습 기간을 거친 다음 당신의 능력에 맞는 보수를 정합시다. 아닙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과분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그냥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정이 있어 다른 일자리를 구할 경우라도 현재 받는 급료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저도 한 몇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적어냈는데 일단 그쪽에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 여기도 합격을 했고 저기도 합격을 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솔직히 얘기하면 조건을 내가 비교를 하고 있다. 물론 취업을 하면은 당신은 회사에서 잘 일하고 계속 잘 일을 할 거지만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원하는가? 연봉을 얼마를 원하는가? 가장 이제 연봉으로 바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한 거죠. 얘 무슨 물어본 거죠. 제가 그 회사의 면접을 A라는 회사의 면접을 볼 때도 이제 뭐 일단 그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의 연봉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그 회사는 이제 합격을 받고 그다음 B 회사에도 합격을 받았는데 이제 A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이제 물어온 거죠. 헤드헌터를 통해서 저한테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서 제가 취업을 한 거고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확실히 제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수입이 좀 더 많았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그러나 급료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돈을 탐내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점을 착각하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의 가치와 돈에 대한 욕망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 행동을 할 것인가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A라는 회사에 지금도 약간 후회를 드는 게 명확한 그 연봉을 제시를 못했어요. 내가 뭐 연봉을 뭐 5천이든 뭐 1억이든 1억을 달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이제 최대한 좀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비교하는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만 계속 통보를 했고 했었기 때문에 헤드헌터라든가 그쪽에서도 좀 많이 답답을 했었죠. 회사 측에서도 답답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A 회사는 선택 안 하고 이제 B 회사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원하는 그런 조건이라든가 연봉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A라는 회사에 하고 A라는 회사에서 그것들을 좋다. 그럼 당신이 그만큼의 가치를 하겠다면 내가 당신을 채용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회신을 받고 서로 승낙을 해서 했었다면 제가 A라는 회사에 갔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그런 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 카페에서도 보면 취업을 준비하신다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너무 그 구직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주어지는 대로만 하겠다라는 사람은 안 뽑습니다. 저라도 안 뽑아요. 저도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뽑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뽑습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 같이 함께 성장하면서 뭐 보수를 안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회사와 원하는 만큼의 보수를 주고 원하는 만큼의 가치를 대우를 합니다. 대신에 그 대우해준 가치만큼의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회사와 함께.
그러나 뭐 그냥 주어진 대로 다 하겠다. 돈만 있으면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떠날 사람들이고 이 우리 회사와 함께 이것들을 나누면서 성장할 사람이라고 봐지지가 않는 거죠. 저도 저희 그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이 함께 저희와 성장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희 다 이사님들로 위촉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좀 더 성장이 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 지분을 공유하는 방안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님들과 함께. 그때 지금 저희 초기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이사님들이 당연히 그 나라에도 보면 개국공신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하셨던 그 이사님들의 그 공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스텝 7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짜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들이 좀 말이 구체적이라는 계획 제목인 거지 좀 두리뭉실했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방식 같은 방식들이 꼭 취업이라든가 어떤 리더의 방식에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부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저희가 막 이제 구체적인 소통을 하고 싶고 어떤 트레이닝 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 포럼은 29일에 진행이 되고요. 트레이닝은 8월에 진행이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이미드 코리아 오 석세스데이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